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01페이지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을 배웠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여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0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x 값에 따라 참이 됐거나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x 값에 따라.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굳이 1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 여부. 그래서 여기서는 x라고 하는 게 한 번 곱해져 있는 그러한 식. 우리는 그러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좌변으로 모든 식을 다 상수항까지 다 몰아봤을 때 남아있는 게 어떠한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고 하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그 값, x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죠. 그 값이 0이 아니었을 때, 한마디로 x가 살아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 라고 한다는 거. 그렇다면 1차 방정식이 뭔지 확인하는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02페이지고요. 문제 1번에 4개의 식을 봐보면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처음 나와 있었던 것처럼 좌변으로 모든 식을 몰아봤을 때 8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8이 되니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고, 좌변에 있는 모든 값들을 봤을 때 x가 살아있고 그 차수가 1차이므로 1차 방정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모든 식들이 다 좌변에 있기 때문에 차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x 위에 보이는 2 보이시죠? 얘는 1차가 아닌 2차 방정식이라는 거. 그럼 3번처럼 나와 있는 걸 우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4가 되고, 우변에 있는 항들을 모두 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퀄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2 빼기 5를 해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 상수항들끼리 계산한 7 이퀄 0.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므로 주어진 값은 1차식이 된다, 즉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4번은 x가 사라졌어요 라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문자에 대한 차수로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우선 좌변으로 몰아보겠습니다. 전개했었을 때 우선 전개를 한번 할까요? 3에다가 3, 4, 12y고요. 좌변으로 전부 다 몰게 되면 차수가 제일 높은 y제곱부터 먼저 쓰고 마이너스 12y, 그다음 빼기 3으로 이항되니까 플러스 3 이퀄 0. 사라지지 않는 차수가 2차가 있으므로 주어진 건 1차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예제 1번 같은 멘트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1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는? 해 또는 근을 구하라는, 해가 근인 거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기 그러네요. 해와 근 구하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변은 x로, 상수는 우변으로. 그래서 우선 좌변에 우선 마이너스 3x는 있고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5x가 이항해서 플러스 5x가 되고, 우변에 원래 있었던 11 뒤에 플러스 5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5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5를 함으로 2x라고 쓸 수 있고, 우변의 값은 6이죠. 2 곱하기 x를 해서 6이다 라고 하는 거, x가 3인 거 어떻게 나온 거죠? 양변은 2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좌변에 7x를 두고요. 10만큼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10이라서 총 마이너스 14가 되고, 양변을 7로 나누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답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x 뒤에 x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x가 되고, 18 뒤에 마이너스 3으로 이항되죠. 그럼 좌변에 있는 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x니까
총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 다음에 18 빼기 3을 하니까 15. 그래서 x를 6번 x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제 1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어진 1차 방정식을 푸시오 했으니 여러분들은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에 전개만 더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x란 2x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마이너스 6 이퀄 12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방금 전 2번처럼 이항을 해주면 되겠죠. 2x 뒤에 마이너스 x가 이항돼서 플러스 x가 되고 12 뒤에 플러스 6으로 이항돼서 오겠죠.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3x, 우변은 18. 그래서 x는 양변을 3으로 나눈 6이다 라고 구하는 거. 많은 연습을 하면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쉽지만 연습이 부족하면 아마 계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3번이 방금 전 예제 2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총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선생님은 3번과 4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래요. 우선 3번을 보면 마이너스 2x씩 전개하면 5x 마이너스 5 그리고 10까지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10 이퀄 0으로. 그럼 x가 있는 두 개, 앞에 있는 두 개를 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이므로 얘는 3x라고 쓸 수 있고 상수항을 둘 계산한 거 마이너스 15 이항하면 플러스 15가 되겠죠. 3 곱하기 x가 15이므로 x는 얼마다? 5다 라고 할 수 있죠. 3번에 4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부호 마이너스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 다음은 7, 24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x 뒤에 플러스 7x로 이항되고 14 뒤에는 마이너스 6으로 이항된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8에다 플러스 7을 함으로 마이너스 x는 얼마죠? 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문제들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단순한 계산들을 조금 더 어렵게 하게 되는 건 예제 3번처럼 x 앞에 있는 개수나 상수들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수의 형태 혹은 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소수가 있으면 반드시 소수점이 사라지게 할 만큼 10의 거듭제곱 되는 수들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주어진 방정식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씩만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 양변에 곱하기 10 이쪽도 곱하기 10을 할 생각입니다. 10배를 하게 되면 0.5x였던 건 5x가 되고 플러스 2였던 것도 10배를 해서 20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0.2x였던 건 10배라니까 2x가 되고 그 다음 1.3이었던 건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방금 전 과정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5x 뒤에 이항해서 2x가 생기고 마이너스 13 뒤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20이 생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5 빼기 2를 해서 3x가 되고 우변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33이다 라고 써서 양변을 3으로 나눴더니 x의 값은 마이너스 11이구나 라고 쓴다는 거. 문제 4번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 1번은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다 한 자리씩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이것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얘는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소수점 뒤에 있는 두 자리까지도 전부 다 소수점 앞으로 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곱하기 100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 우변에도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0.1이었던 건 얼마? 10이 되고 빼기 4x는 얘는 3x 플러스 31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좌변으로 모두 x가 있는 애들을 이항을 하면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4x 뒤에 마이너스 3x가 오고 31 뒤에 마이너스 10이 온다는 거.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7x가 되고 우변은 21이더라. x를 구하기 위해선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산에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기 바라고요. 예제 3번이 바로 소수를 개수로 갖고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10의 거듭 제곱되는 10, 100, 1000 이런 애들을 곱하는 거였다면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분수의 형태입니다. 분수를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으나 계산이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모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건데요. 첫 번째 분모는 3이고 두 번째 분모는 2이므로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6을 곱해볼 겁니다. 6을 곱하게 되면 3하고 6은 약분되고 나면 2가 남아서 2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도 당연히 6배 하셔야 되겠죠. 2, 6에 12가 되고 그 다음 2하고 6 약분하니까 우변은 우선 3x를 시작해서 상수항인 마이너스 3에 곱하기 6을 하니까 마이너스 18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이항을 하게 되면 2x 뒤에 마이너스 3x가 되고 원래 있었던 우변의 상수인 마이너스 18 뒤에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 그래서 2 빼기 3을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라서 결과적으로 x는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한 만큼 6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걱정되는 건 계산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문제 5번에서도 역시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5번에 2번 보니까 하나는 분모가 6이고 하나는 분모가 3이죠. 이 둘에 대한 최소 공배수는 얼마? 6이라는 거. 그래서 좌변에 해당하는 값에도 곱하기 6을 하고 우변에 해당하는 값에도 곱하기 6. 동일한 값을 곱해도 그 값 등호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6을 곱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바로 약분이 되니까 분자에 있는 5x 플러스 2가 남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우변에 해당하는 값은 처음은 약분을 하고 나면 2가 남으므로 2배만큼 해야지 된다는 거 2x 플러스 20이 되고 2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분모값이 1이었으므로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이 그대로 6배를 다해서 마이너스 12. 그러고 나서 우선 식을 정리하면 5x 뒤에 마이너스 2x를 하면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20에서 12를 뺀 값 자체가 8이었는데 거기에 이항된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좌변의 값은 5 빼기 2니까 3x가 되고 우변은 8 빼기 2라서 6이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 x값은 2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개수의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양변의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꾼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위에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는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한 연습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만들어서 x값을 구하는 과정까지를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우선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생각 3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처음 나와 있는 멘트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21일 때 두 자연수는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였다면 처음 있었던 자연수는 네모고 그 다음 자연수는 얘보다 하나 큰 수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제는 네모, 세모 이런 도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자연수가 x였다면 그 다음 자연수는 뭐? x 플러스 1. 근데 이 애들을 더한 그 값이 21이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xx가 두 개니까 2x가 되고 21 빼기 1을 하니까 20이 돼서 x값은 양변 2로 나눈 10이네. 한마디로 두 자연수는 10과 10보다 하나 큰 11이네 라고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겁니다. 교과서 105페이지에 가면 문제 6번과 7번이 있고요. 지금 선생님의 풀이를 바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잠깐 스톱해놓고 6, 7번을 풀고 나서 풀이 과정을 꼭 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문제 6번을 풀어볼 건데요. 둘레의 길이가 우선 48m래요. 둘레가 전체 48m인 이런 울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m가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짧을까요? 그쵸. 세로가 더 짧을 때 짧은 더 작은 수를 x로 두는 게 더 좋고요. 그렇다면 가로는 그 x보다도 얼마? 6이 더 길다라는 거.
근데 울타리는 가로와 세로가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세로도 x일 거고 다른 쪽 가로는 x 플러스 6이겠구나. 이렇게 그림에 아예 표현해 두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전체 합이 48이기 위해서는 우선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식을 쓰면 되죠. 처음 시작은 가로에 해당하는 x 플러스 6, 그 다음 또 세로에 해당하는 x. 가로와 세로가 총 몇 개씩 있죠? 2개씩 있죠. 그 전체 합이 얼마더라? 48이더라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2x 플러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2배를 해도 되지만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도 됩니다. 2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2x 플러스 6이 남고 우변은 2로 나누면 24가 된다는 거. 그럼 플러스 6에 해당하는 걸 이항해 볼까요? 2x는 6을 빼니까 18이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2로 나눈 9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단위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분속이에요. 분속 50m로 걷고 같은 길로 되돌아올 때는 분속 60m로 걸었더니 모두 44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소은이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도가 나와 있죠. 여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 거속식,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선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거리를 묻고 있죠.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건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볼까요? 소은이네 집과 공원을 이렇게 써놓고 볼게요. 집에서 공원을 갈 때는 분속 50m로 갔고 공원에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분속 60m로 왔다고 합니다. 50m per 분은 미닛, 60m per minut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50m per 분이라고 하는 건 1분당 50m를 가는 건데 갈 때는 50이라고 하는 숫자로 50이라고 하는 속도로 총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소요된 시간을 x라고 한다면 갈 때 걸린 시간은 x이므로 50x만큼 갔을 거고 올 때 같은 경우는 60에 전체 시간이 44분이라고 하니까 44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걸었더니 모두 44분이 걸렸더라.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이걸 더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 식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 때의 거리나 올 때의 거리가 서로 어떤 건가요? 같죠. 그쵸?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50이라고 하는 걸 x분만큼 갔고 올 때 같은 경우는 60이라는 속도로 44 마이너스 x만큼 시간이 걸렸죠. 근데 갈 때와 올 때는 같은 길을 갔으므로 같은 거리를 갔다는 거.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는데요. 50x는 우변에 있는 걸 전개하게 되면 64, 24, 64, 24니까 2640 마이너스 60x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0x를 이항을 하면 플러스 60이 되니까 총 110x는 2640이죠. 그럼 양변을 110으로 나눠도 되는 거고요. 우선 10만큼 나누고 나면 얘는 11x가 되고 그리고 이쪽은 264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11로 나눴더니 x는 우선 24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갈 때 걸린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죠. 갈 때까지, 즉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이므로 50m per 분이라고 하는 속도로 총 24분만큼 가면 되는 거리라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5, 4, 20에
5, 20이라서 1200m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00m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밑에 의사소통은 가볍게 한번 보면 주어진 1차식이 있고요. 준서라는 아이와 서영이가 각각 푸는데 우선 준서라고 하는 아이는 동료한끼리 그냥 바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영이라고 하는 아이는 최소 공배수로 곱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 우리가 풀었던 모든 방법들은 서영이 방법이었어요. 왜? 개수가 소수나 분수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로 곱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서영이 방법이었죠. 준서 방법대로 하게 되면 통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서영이 방법처럼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 1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총 문제가 7문제가 있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고는 싶은데 이걸 또 혼자 다 풀려고 하면 힘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 두세 문제는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마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까요? 1번 문제를 봐보니까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1차식 이퀄 0이라고 하는 꼴이 되는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었죠? 그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이퀄 0. 즉 모든 식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좌변으로 몰아주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11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에 3 빼기 11을 하니까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고 하는 1차식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데 마이너스 x를 이항하니까 총 2x가 되고 이퀄 0이죠. x 뒤에 숫자가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x가 살아있으므로 얘도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디귿에 해당하는 것도 볼까요? 좌변에 있는 건 6x-4이고 우변은 5 더하기 2-6x입니다. 마이너스 6x에 해당하는 거 이항하게 되면 총 12x는 5 더하기 4한 9가 되므로 여기서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인지 여부만 보고 있는 거라서 x가 살아있네. 그래서 얘 디귿도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 리을에 해당하는 것도 볼까요? 좌변으로 전부 다 몰아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넘어가니까 13 이퀄 0인데 x 옆에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떡하니 있죠. 즉 2차 방정식이므로 리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3번과 4번까지만 풀고 이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3번에 있는 거를 봐볼까요? 3번에 있는 거는 우선은 3번을 봐보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3이고 이쪽은 5x가 되죠. 그러면 5x를 이항하면 총 마이너스 11x가 33이므로 3번의 3번 x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4번에 해당하는 것도 괄호 바로 풀어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8은 3, 9, 27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3x 이항하니까 좌변은 총 5x가 되고 마이너스 8 이항하니까 우변은 35가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x값은 7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4번에서는 하나는 소수, 하나는 분수에 해당하는 2번과 4번을 풀어볼 건데요. 2번에 해당하는 건 보니까 소수점 아래 한 자리인 게 다이므로 전체 다 10배를 할 겁니다. 그럼 22x 마이너스 30, 그 다음 10x 플러스 42. 그럼 좌변에 x를 몰아주게 되면 22x 마이너스 10x가 되고 우변에 42 뒤에 플러스 30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12x가 되고 우변은 총 72라서 양변을 12로 나누게 되면 x값이 6이다 라고 하는 게 4번의 2번 정답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는 4번의 4번은 양변을 곱하기 20을 할 겁니다. 곱하기 20, 곱하기 20.
약분을 하고 나면 아직 4가 남아있으니까 4배로 해서 4x에 46에 24. 이쪽 우변은 약분을 하고 나면 5가 남죠. 그래서 5배를 하니까 3, 5, 15x에 마이너스 75. 좌변으로 x를 이항하고 나면 4x 마이너스 15x가 되고 우변에 마이너스 75 뒤에는 마이너스 24가 이항되겠죠. 그럼 좌변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1x가 되고 우변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얼마죠? 99가 되네요. 그래서 양변을 11로 나누게 되면 x는 9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5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건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우리가 목요일 날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 수업이 없죠. 다음 주 학교에 등교했을 때 마저 풀이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이것과 관계된 문제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